좀 빨리. 예. 자, 친구들의 쾌유를 비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의 갸륵한 정성이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할 내용 들으면은 진짜 깜짝 놀랄 텐데. 진도 어디까지 나왔죠? 머리 23페이지 다는 안 나가고 좀 나가다 말았죠. 고민을 했습니다. 자, 추석 때 빠진 반들도 많고, 어떤 반은 연극, 어떤 반은 뭐 영화 제작 발표, 다 8반이구나. 이런 걸로 빠지고 해서 시험 범위 때까지 여유롭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바짝 나가면 나갈 수 있겠더라고. 딴 선생님 시간 뭐 1시간씩 빌려서 하면은 그럴 것 같았는데, 딴 선생님들도 진도가 지금 굉장히 막 폭풍같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빌려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단원의 경제 단원 배우면서, 이번 단원이 아니라 이번 시험 내용의 경제 단원 배우면서 외우지 않아도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그래, 외우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자. 이제 피눈물을 머금고 원래 24페이지까지 한 3분의 2까지 나가려고 했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가 24페이지를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걷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23까지. 자, 23 여러분 지금 배우는데 끝나면은 시험 범위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이제 진도를 나가는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잘 집중해 주시면. 그래서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롤스랑 모집만 하면 되죠. 오케이. 근데 필기는 다 있구나. 자, 그러면 프린트 23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184페이지를 펴주시고 오늘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의관 중에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의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가 사회에서 킹왕짱, 이지방, 베스트라는 거야.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최고다. 그러니까 자유를 사회에서 실현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유주의에서는 했었죠.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왜 그렇게 개인의 자유 같은 거를 강조할까요? 개인은 무슨 존재야, 여러분? 개인은 무슨 존재야,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개개인은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치? 남한테 값나라 대추나라 간섭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무슨 존재길래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존엄해요, 그치? 동물이랑 식물이랑 달라. 우리는 존엄한 존재야. 그리고 이거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랑 좀 연동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또 나와가지고 1학기 때도 얘기했었지. 인간은 동물이랑 식물이랑 달라요. 기능상의 차이가 있어. 무슨 기능이 있어? 인간한테는? 그렇지, 이성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좋고 싫은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이쁘고 못난 것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알아서 잘 사는 사람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자유주의가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가 사실 현대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두 명의 아저씨, 롤스랑 노직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사상가 아저씨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롤스와 노직의 자유주의 정의관을 비교해 보면서 배우고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들 진짜 난 이 아저씨들 사실 좋지 않아. 불청객이야, 불청객. 나는 안 가르치고 싶은데 교과서 만든 아저씨들이 가르치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What? 이 아저씨들도 빼라고? 이 아저씨들도 빼면 24페이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배워야 돼. 나 그런 평가한다면 뛰어내린다. 안 돼. 안 돼. 나 이렇게 가끔 뛰어내리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뛰어내려가지고 4층에 안착하고 싶은 날이 있어. 여기가 4층이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저씨들이 나는 안 좋아하는데 다른 아저씨들은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아저씨들이
교과서 내는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 내는 아저씨들도 너무 좋아하고 평가하는 아저씨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육청 아저씨들도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 통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고 끝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생활과 윤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저씨들이고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아저씨들이요. 아마 생윤에서도 높은 확률로 요 아저씨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저씨들에 대해 지금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유념해 놓으시고 일단 롤스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미국의 여러분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아저씨죠. 이번 이 롤스 아저씨 처음에 어디서 봤어 우리가? 이번 단원에 6단원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21페이지에 생각해 보기에서 이 아저씨가 뭔 얘기를 했었지? 정의라는 원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때? 사회 구성원들이 뭘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정의와 자유 이런 거에 정말로 완전히 미친 아저씨야. 정말 이것만 연구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롤스 아저씨의 정의 원칙 어떤 원칙이냐? 자유에 대한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다른 말로는 이 원리를 다른 말로는 평등의 원칙 혹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똑같이 평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롤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자유, 기본적인 자유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 개념이 약간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잘 알아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롤스 아저씨가 얘기한 기본적 자유는 뭐냐?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적 재산권,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니면은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자, 이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나온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없고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교 나온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없고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가 있어서 선거권, 피선거권 다 주어지는데 100억 미만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사회가 어때요?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밑에 보신 것처럼 이 아저씨가 기본적 자유에서 빼버린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바로 생산수단을 사용할 자유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는 생산수단, 개개인들이 생산수단을 사용할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도 비포함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궁금할까요 여러분? 생산수단을 사용할 자유가 뭘까? 이거를 롤스 아저씨가 기본적 자유에서 빼버렸대. 근데 이게 뭘까요? 생산수단. 생산수단은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그리고 2학기 때도 몇 번 나왔던 생산 요소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생산 요소는 뭔지 기억나시죠? 생산 요소 뭐요? 그렇지. 자, 자원 같은 것을 포함한 자원 같은 거를 포함한 개념은 토지죠. 토지.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 또 뭐요? 자본. 이 세 개를 가리켜서 생산 요소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생산 요소 중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뭘 가지고 있어? 노동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누구나 갖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희소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토지, 자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모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굉장히 희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다 생산수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 아저씨가 봤을 때 이 생산수단을 사용할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산수단도 어쨌든 개인의 소유면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개인이 생산수단의 자유를 너무 많이 쓰면은 사회에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데요. 롤스 아저씨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산 요소 그 중에서 자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본. 뭐야? 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거. 돈을 가지고 뭘 만들어? 기업이나 공장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게 자본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소유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해버리면 어때?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무슨 피해?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1학년 1반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은 내 밑에서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집에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업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월드와이드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봉을 제가 눈물을 머금고 너무 아쉽지만은 삭감하겠습니다. 얼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연봉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 손해를 다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무 시간 지금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9 to 6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겠습니다. 6시 출근해가지고 10시 퇴근하시오. 6시 출근. 악마가 없어요. 그렇지? 악마가 따로 없어. 완전 마귀 사탄이야. 6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이야. 그러니까 몇 시간 노동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뭐 15시간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은 반으로 깎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반항하면 어때? 못하겠어. 나 이거 여기서 일 안 할래요. 그럼 어때? 그러면은 내가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죠. 라고 해서 쫓아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자유는 이 과정에서 내 자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인 내 자유는 너무 잘 지켜져요. 근데 이런 자유를 내가 휘두르면 어때? 여러분이 원래 받던 연봉을 받을 자유.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일한 시간에 원래대로 출근해서 원래대로 퇴근할 자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유, 출퇴근의 자유, 연봉을 받을 자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어떤 개인이 자기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너무 함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생산수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사용할 자유는 뭐야?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롤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알아놓으셔가지고 롤스의 정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만 지켜져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어. 이 아저씨가 볼 때는 부족해요. 이 아저씨가 볼 때는 원칙이 하나 더 실현돼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원칙이 2개 더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아저씨가 정의 제2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냐면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롤스 아저씨가 불평등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야. 불평등은 아예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고 사회에서 일단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용납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원칙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왜 실현돼야 될까?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돼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여러분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래. 왜 그럴까? 그렇지. 그래야
기회가 공정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기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여러 가지 기회에서 남들과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아야 자, 그 결과가 공정해진다라고 롤스 아저씨는 봤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요 아저씨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부여받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회를 부여받아가지고 뭐하냐?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그러면 경쟁을 하면은 늘 경쟁의 결과 두 종류의 산업이 발생하게 돼. 경쟁에서 이긴 사람 누구야? 경쟁에 승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진 사람이 있어. 그렇지. 패자라고 할게. 패자. 아이고, 너무 후벼파지 맙시다. 우리 이 사람들 배우세요. 대체 경쟁을 하면은 여러분, 공정하게 경쟁을 해도 승자와 패자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지능이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다르고 노력하는 자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승자와 패자가 발생했을 때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은 롤스 아저씨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롤스 아저씨는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원칙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경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경쟁의 패배자들, 사회의 약자들한테 사회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다른 말로는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다른 말로는 최소 수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그런 최대의 이익을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롤스 아저씨의 이 정의의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세 번째 원칙이죠. 자, 세 번째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차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구분돼서 제가 세 번째 원칙이라고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알아두셔야 될 거는 롤스 아저씨한테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모두 다 포함해서 보다 이 두 개가 정의의 제2원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 내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잠깐 칸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지, 롤스 아저씨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을 강조한 거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실현돼야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어때요? 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두 다 둘 다 실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실현될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라고 롤스 아저씨가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최대 이익을 사회적 약자한테 몰아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회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약자에게 몰아주기 위한 방법 뭘까요? 23페이지 여러분 맨 위에 우리 생각해보기 하나 있었죠. 생각해보기 보시면은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갑과 을의 의견이 갈리는 거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과 을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갑의 방법일까요? 을의 방법일까요? 을의 방법이야. 왜? 갑의 방법은 왜 효율적이지 못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걸 바래야 돼. 갑의 방법은. 근데 어때요? 을의 방법은 개개인들이 자발적이거나 나발이건 상관하지 않고 국가가 어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어서 그 여러 가지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로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을이 얘기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라고 롤스 아저씨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 아저씨는 재분배 정책을 여러분 극혐할까요? 아니면 지지할까요?
이 아저씨는 재분배 정책을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요 아저씨는 정책이나 국가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재분배 정책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의 자유 보장이래요. 근데 재분배 정책이 없으면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길래 이 아저씨가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 걸까요? 재분배 정책이 없으면 어때? 일단 내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때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좀 말을 많이 하면은 기침이 살짝씩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렇지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롤스 아저씨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했다. 근데 이렇게 이 아저씨가 생각한 데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경쟁을 하면은 공정한 기회 균등에 의해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런 거는 작용을 하지 않아. 일단 직접적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아요. 자, 공정한 경쟁을 하면은 어떤 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능력만 가지고,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능력은 어때? 능력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능력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자, 선천적 요소, 그 다음에 후천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자, 후천적 요소는 개개인들이 노력과 의지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선천적인 요소, 능력을 구성하는 선천적인 요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얼굴, 그렇지. 신체 조건, 재산, 그다음 또 뭐야? 그렇지. 재능 구성한 것 중에 뭐야? 그렇지. 지능. 이게 근데 딴 말을 썼더니 머리숱이라 하더라고. 머리숱도 그렇지. 아니 머리숱도 어떻게 보면은 신체 조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천적인 조건들은 어때요? 개인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거는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굉장히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 아저씨는 이런 선천적 요소의 영향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 요소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가 무조건 동등하다, 공정하다, 이게 무조건 완벽한 분배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롤스 아저씨는 재분배 정책, 그런 것들을 재분배 정책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같이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선천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니까 롤스 아저씨의 정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아저씨는 뭐야? 자,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이라는 요소를 따져봐야 돼요. 기회도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지만 어때? 능력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공정하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 재분배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 셀카 찍었는데 여기 다크서클 쫙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정해야 되잖아, 그렇지? 저기 뽀샵 같은 걸로 이렇게 보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그런 불평등한 요소를 보정해줘야 된다. 자, 기회뿐만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국가가 공정함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존 롤스 아저씨의 정의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정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 아저씨의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두루두루 잘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아저씨는 공정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아저씨다. 공정을 너무 사랑하는 아저씨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만 알아놓으면 참 좋겠으나 불행하게도 이 아저씨가 동시대에 라이벌이 있었어요. 라이벌이. 우리가 저기 트와이스가 있으면 블랙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NCT가 있으면은 NCT의
더보이즈가 있는 것처럼. 더보이즈, 그치? 더보이즈가 있는 것처럼 이 아저씨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누구?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존 롤스 아저씨의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어요. 이 아저씨 역시 자유주의자긴 했는데 롤스 아저씨랑 얘기한 게 여러분 사뭇 다릅니다. 자, 이 아저씨도 자유주의니까 어때? 사회에서 무엇을 실현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유를 실현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거야. 근데 노직 아저씨의 자유는 롤스 아저씨의 자유랑 조금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소유권에 완전히 미친 아저씨예요. 롤스 아저씨가 공정, 정의 여기에 완전히 미쳐있으면은 노직은 소유권에 완전히 미쳐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직 아저씨가 봤을 때는 사회가 정의롭게 굴러가려면은 정의의 원칙이 3개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무슨 원칙이냐? 바로 소유물의 취득에 관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직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노직 아저씨의 정의의 제1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이 근데 무슨 말일까? 취득.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손소독제를 샀어. 자, 이 귀한 손소독제 샀어요. 그럼 이 손소독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취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손소독제를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남들이 침해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남들이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1학기 때도 배웠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그런 것 중에 자,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권리를 어떤 권리라고 불렀죠? 천부인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은 하늘이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개개인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사회나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누가? 로버트 노직 아저씨가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 아저씨가 소유권을 사랑한 게 완전 너무 정도는 없지만 굉장히 이 사랑한 정도가 너무 커요. 사랑이 완전히 저기 뒤에 저기 KT 건물만 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야,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환이나 상속 또는 양도의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 소유의 상태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를 바로 노직 아저씨의 정의의 제2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의의 제1원칙이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노직의 1원칙은 소유 중에서 뭐? 취득에 대한 얘기예요. 취득.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취득이라는 과정만 거치지 않아요. 내가 이 손소독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민지한테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은 내가 손소독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랑 손소독제를 소연이랑 교환한다라고는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집 취직카드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면 또 뭐야? 내가 우리 부모님이 대대로 손소독제를 지켜온 가문인데 돌아가시면서 야 민수야 나의 소독제를 너에게 넘겨주마. 이거를 너가 처분하든지 팔든지 갖고 있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환 상속 양도 과정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은 그 결과 발생하는 소유 상태는 정당하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국가나 사회가 침범할 수 없다. 소유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직 아저씨도 아까 살펴본 롤스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 왜 동의를 했을까, 여러분? 노직 아저씨가 왜 동의를 했을까? 여기에도. 그치. 막 키워드가 떠오르죠. 그렇지. 원래 주어진 조건은 동등하게 가야 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돈도 벌 수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롤스 아저씨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 그래야 소유 상태가 정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데 야 아빠가 최소 국회의원 이상은 돼야 취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회사는 어때? 정의롭지 못한 회사예요. 그치? 어떤 학교도 어때? 어떤 학교도 야 아빠가 최소 장차관은 돼야 우리 학교 입학할 수 있어. 이런 학교는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저씨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는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저씨가 롤스 아저씨랑 큰 차이점을 보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기회 균등의 결과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어때요?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 빈부격차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노직 아저씨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갈리죠. 롤스랑 노직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유물의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혹시 남을 속이거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직 아저씨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윤주를 협박을 해요. 윤주를 협박을 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사회 수행평가 점수를 20점 만점에 2점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야. 협박을 해. 그래서 노트북을 얻어요. 이 상태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가 얻은 노트북은 아니지. 태블릿의 소유는 정당해요? 아니면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썩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노직이 봤을 때 이렇게 썩어 있는 소유 상태는 어때?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봤던 겁니다. 내가 신고해서 내가 콩밥을 먹든가 벌금을 내든가 이런 방식으로 교정을 해줘야 하지만 빈부격차 자체는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랬기 때문에 노직 아저씨는 어때요? 사회적 약자의 최대 이익 보장에는 이 아저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노직 아저씨가 근데 왜 이렇게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민성,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노직 아저씨가. 우리 재분배 정책 하려면은 나라에서 뭐 해야 돼?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세금. 근데 노직 아저씨는 여러분 뭐를 굉장히 미친 듯이 사랑했다고 했지? 소유권을 미친 듯이 사랑했어.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거는 개인들한테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을 뺏어가는 일이에요. 소유권을 침범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억지로 나서서 재분배 정책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같은 거는 이렇게 재분배 정책으로 해결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온건하게 했는데 사실 노직 아저씨는 세금이라는 딱 두 글자 말만, 영어로는 텍스죠. 두 글자 말만 딱 들으면은 몸에서 막 경기가 나고 막 부드러기가 나는 그런 정도로 이 아저씨는 세금을 싫어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세금을 안 낸 건 아니지만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재분배 정책 같은 걸 한다. 이거는 무엇과 다름없느냐?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켜서 돈을 뺏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세금을 싫어하는 아저씨입니다. 많은 세금을 싫어하는 아저씨예요.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나라에서 그렇게 개입해가지고 재분배 정책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노직 아저씨가 봤을 때는 나라의 역할은 어디서 멈춰야 될까? 재분배 정책 같은 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 아니면은 그렇지 개인의 자유와 생명만 지켜주는 역할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직 아저씨의 정책이나 국가관을 보면은 요 아저씨는 어떤 거를 지지했느냐? 야 국가가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콩 뽑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직 아저씨는 최소 국가라는 거를 지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이거를 최소 국가라고 안 써주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놨더니 최소 국가 말고 채소 국가라고 친구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지 채소 국가. 선생님 아니 노직이 뭐 채소를 이렇게 좋아했나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미술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 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슬펐는데 여러분 최소 국가입니다. 최소 국가.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최소한으로 한정된 국가를 최소 국가라고 하고 이 최소 국가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야경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경 국가가 무슨 말일까? 야경 국가. 처음 듣는 용어죠. 여기 설명대로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딱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 같아? 야경 국가 뭐야? 어? 잘 있어라. 이겨드린다. 그 야경 아니에요, 여러분. 도깨비 시장 아니야. 야경 뭐예요, 야경? 야경은 밤 야자에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 그렇지, 관리. 경찰할 때 쓰는 그 경자예요. 살필 경자야. 밤에 살피는 국가가 야경 국가라는 겁니다. 경찰이 여러분 밤에 뭘 살피죠? 그치? 각 집의 소득 상태 살피나? 교육 상태 살펴요? 아니지. 경찰이 살피는 건 뭐야?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들. 어느 집에 도둑이 드나, 강도가 드나, 불이 나지 않나 이런 거를 감시하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방과 치안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국가가 바로 야경 국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직 아저씨는 롤스 아저씨랑 다르게 최소 국가를 지지했다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 아저씨는 빈부격차를 그냥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 냅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빈부격차를 냅두면 어때? 냅두면은 야, 상황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계속 냅두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함께 가야 돼. 우리 사회 구성원이니까. 근데 함께 가기 위한 방법을 뭘 제시한 거야? 롤스랑 다르게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해보기로 돌아와가지고 23페이지 윗부분에 부류 돕기에 대해서 가불의 의견이 갈릴 때 노직은 그러면 가불 중에 누구의 의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갑의 의견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직 아저씨는 자발적인 자선과 선행, 기부 등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은 장점이 있다고 봤어요. 노직 아저씨는 무슨 장점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선행과 기부를 통해서 해결하면 어때? 빈부격차를 해결하면은 일단 어때? 도덕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기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장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노직 아저씨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직 아저씨의 정의관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노직의 정의관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에 완전히 시스타 소유 말고 소유권에 완전히 미친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미쳤다는 게 여러분 뭐 좋은 뜻으로 미쳤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아저씨는 그래서 무엇을 지향했느냐? 자유지상주의를 지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여러분 이거예요. 자유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는 자유, 그 중에서 개인의 의지를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두는 이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개입 같은 것을 반대했다라고 해서 노직 아저씨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요약해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존 롤스 아저씨의 정의 원칙 2가지, 그 다음에 로버트 노직 아저씨의 정의의 원칙 3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롤스는 공정, 그 다음에 노직은 뭐야? 노직은 소유권리로서의 정의를 강조했다라는 것까지만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23페이지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23페이지가 마무리되면은 24페이지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말고사 범위는 24페이지부터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녹화 아닌가?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